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4일 목요일 아침 9시 22분입니다. 미국은 어제 원웨이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시장 돌아가는 게 재미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PPI 그죠? 근데 PPI가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상치를 다들 좀 많이 뛰어넘었습니다. 그죠? 대충 숫자를 몇 개 봐도 많이 뛰어넘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는 야 이제 긴축 우려가 더욱더 심해지겠구나, 아 주식시장 폭락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상식적으로는요.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오히려 급등을 했죠. 그 선반영이란 논리, 이런 개념을 빨리 우리가 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뭐 물가지표가 저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하락한다, 그죠?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맞는데 상식적으로는, 근데 이 바닥이 논리와 상식이 그렇게 잘 통한다면은 누가 돈을,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전부 다 돈 벌죠, 그죠? 아무튼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어젯밤 같은 경우는 아무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좀 요즘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이거 금리죠, 금리. 이거는 국채 가격인데 아무튼 요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저걸로 보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금리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10년물 국채 금리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어젯밤에 이제 물가지표가 미국 개장 전에 딱 발표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 대략적으로 아마 여기 어디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하고, 오히려 물가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발표되고 나서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 보면서 이제 우린 여기다 살짝 좀 눈치를 챘었어야 돼요. 이거 봐라, 이거. 오히려 물가지표가 올랐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해졌는데, 이거 시장이 물가지표 인플레 우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의외로 반대로 이렇게 금리가 더 떨어지네? 이거 그러면 물가지표가 어떤 그 인플레 우려가 선반영됐을 수 있겠다라고 여기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젯밤에 일단 딱 그 물가지표 나오자마자 일단 금리가 급락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그리고 물가지표 나오고 나서 같이 움직였던 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여기 어디였죠? 여기 어디쯤에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됐거든요. 야, 긴축 우려니까 달러 올라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달러는 떨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융시장은 어쨌든 나는 싸게 사서 남한테 비싸게 팔겠다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선반영이란 개념이, 그죠? 아주 짙게 깔려 있을 수 있다. 선반영이란 개념이 참 재미있게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젯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와 이 금리의 최근의 움직임이, 달러와 금리가 말씀드렸죠. 전체 금융시장의 대부분이 달러와 금리인데 주식시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아주 작단 말입니다. 아무튼 달러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결정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물론 매일매일의 움직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중요한 달러와 금리가 최근에 이 특별한 이슈도 없이 너무 긴축 우려를 지나치게 좀 빠르고 급하게, 너무 빠르고 격하게 반응을 한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숫자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뭐 볼린저 밴드를 째고 나왔다라든가, 아니면 이격도가 뭐 몇 퍼센트 이상 벌어졌다든가, 이런 점들이 실제로 이 최근에 달러와 금리의 움직임이 좀 지나치게 좀 급격했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증거인데요. 아무튼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나서, 그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이 하여튼 이렇게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 이제 그 주식시장 이야기로 이제 넘어갈 건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그 큰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큰 상승을 하면서 4월 12일 날 나왔던 이 하락을 전부 잡아먹었죠. 이 음봉을 극복해 버렸습니다. 이제 어떤 뭐 의미 있는 장대 양봉 같은 게 나온 거죠. 지금까지 이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이런 양봉들 중에 그나마 의미가 있었던 건 여기 4월 4일 날 나온 양봉, 요게 하나 의미가 있었는데, 요 4월 4일 날 양봉은 속임수로 밝혀지고 하락했죠. 이제 그 다음으로 의미 있는 양봉이 이제 어젯밤에 나온 거예요.
이걸 양봉으로 해서 이제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어제 봉이 속임수였는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결판이 나겠죠. 이 봉이 진짜이고 이제 앞으로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안 빠진다라면은 시장은 또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저항들이 있는 위치까지 반등할 수 있겠죠.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같겠죠. 일단은 그 4월 4일날 나왔던 양봉이 그나마 좀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진짜 강력했던 양봉이고, 이거는 별 의미 없는 양봉이고 4월 7일날은 어젯밤에 좀 이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잘 봐야 되겠죠. 이 양봉 만들어 놓고 이 양봉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자꾸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는 상승 쪽으로도 먹고 싶다, 난 상방 베팅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젯밤에 이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한쪽만 보라 말씀을 드렸죠. 하락 추세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하락 한쪽만 보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겠어 싶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아직 완전히 이제 어제 양봉 나왔으니까 이제 무조건 탄력적으로 위쪽으로 오른다, 오늘 밤에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밤에 이제 그 결정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하락 추세 아직 완전히 극복한 거 아니죠. 오늘 밤에 되돌리면 그만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어떤 그 하락 추세가 보이죠. 이거 아직 완전히 극복한 거 아니거든요. 물론 이거 지금 일봉에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고, 이런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일봉이 아니고 이제 이럴 때 이제 분봉을 봐야 되는 거겠죠. 분봉을 바라보면서 분봉에서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찾으면은 방금 전에 제가 대충 그렸던 것보다 훨씬 명확한 선이 그려질 수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결정을 할 거다.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할 거냐, 아니면 어젯밤 양봉도 속임수였고 또 다시 저항을 누적시킬 거냐, 이런 점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밤에 오르든 내리든 일단 저는 가만히 있어 보려고요. 왜냐? 하락 추세니까요, 아직까지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하락 추세 중이니까 어딘가에서 또 고점을 만들고 또 다시 하락하겠지라는 생각 갖고 일단 가만히 있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제 그죠? 그 4월 12일 날 이 오버슈팅 때문에 여기서 상방 잡았다가 위로 까이고 하방 잡았다가 아래로 까이고 했던 그런 분들 아마 어제 상승을 보면서 또 굉장히 또 깎아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죠? 늘 있는 일입니다. 늘 그런 속임수가 난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젯밤에 저런 상승을 보면서 아이고 배 아프다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음 편안하게.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고요. 국제유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국제유가 같은 경우 어젯밤에 $100 시원하게 돌파한 척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이제 위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거는 하락 포지션을 들고 계시면은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물론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충 보시면은 아까 전에 미국 주식시장 차트 그렸던 거하고 똑같이 고점과 고점 연결해보면 이런 선이 있잖아요. 이거 돌파한 척 했죠, 명확하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봐도 제가 봤을 때 아마 돌파한 척 했을 거예요. 이래저래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삼각 수렴형 위쪽으로 뚫고 올라왔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나 위로 가겠다, 이런 의미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원자재들 아직 안 죽었다라는 거. 금값도 어쨌든 덩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기름값 오르고 금값 올랐을 때 주식시장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그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반등할 수 있지만 그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겠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하겠죠. 이 정도 내용들을 살펴봤고, 그죠? 다른 기사 같은 거 특별한 거 없죠. 오늘 밤에 22 통화정책회의 있나 봅니다. 요거 조금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한번 확인만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밤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네요. 요거 오늘 밤에 좀 중요한 이벤트일 것 같고, 나머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거 있긴 있는데 솔직히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FOMC 이사들 나와가지고 뭐라 하긴 할 건데 솔직히 별로 그렇게 유명한 이사들이 아니라서 이런 것들은 시장이 별로 주목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슈는 뭐 하나 있다. 하나 22 통화정책회의. 요게 이제 뭐예요? 요게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얘네가 만약에 긴축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또 금리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게 미국 회의만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켜보긴 하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러니까 다들 지금 뭐 인플레 고점 가능성 요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너무 빨리 올라서 이런 거 아니냐, 이제 그죠? 지금 이거 보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좀 있긴 있을 거예요. 요런 게 사실 인플레의 심각성 요런 걸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확실히 속도가 좀 급하니까, 지금 속도가 급한 상황에서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추세 전환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아직까지는 조정이죠. 그죠? 아직까지는 조정이에요. 최소한 이게 의미 있는 자리를 붕괴를 시켜줘야, 의미 있는 자리를 붕괴시켜줘야지 이게 뭐 다시 뭐 하락 추세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의미 있는 자리라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정도 자리가 아닐까요? 여기 정도 자리, 어떤 직전 고점 자리잖아요. 여기는 이런 자리 정도는 붕괴시키면은 야 이제 진짜 이제 아래쪽으로 가나 의심을 해봐야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이건 조정에 불과한 것 같다. 아직까지는 이게 더 오르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국제유가 같은 것도 어젯밤에 다시 나 올라갈 거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인플레가 아무튼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고, 그죠? 어젯밤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게 꼭 어쨌든 시장이 상식적으로만 움직이라는 법은 없다. 이게 시장이 뭐 인플레 우리가 심각하다. 요즘 시장의 화두는 인플레다. 인플레 심각하면 무조건 하락해야지. 이런 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반영의 개념, 이런 것들 우리가 아무튼 계속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어제 아침 이런 때부터 말씀드리는데, 약간 좀 이게 강한 거 펀치 한 방을 맞고 이게 아래로 빠져야 되는데, 지금은 잽을 날리고 있는데 그 잽에 지금 계속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짜불짜불 하락을 하면서 어쨌든간 뭐 잘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전 좀 어이없이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뭔가 진짜 이유 있는 FOMC 회의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 실적 발표가 되든가 뭐 그런 거를 하고 나서 이게 시장이 빠져야지 진짜 의미가 있게 빠지는 걸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재료도 없는 가운데 별것도 아닌 뻔한 립서비스와 뻔한 경제지표들 가지고, 별 의미 없는 경제지표들 가지고 시장이 지금 좀 약간 과민 반응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반등도 일부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이게 어쨌든 미국 증시가 지금 이 세 번째 꼭지점을 만드는 게 그죠. 사실 세 번째 꼭지점을 만드는 과정은 이미 전 끝났다라고 보이긴 보이는데, 모르죠. 이게 단지 이제 하나, 둘, 셋 해서 뭐 3산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몇 번 더 올라와갖고 뭐 4산, 5산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번째 고점, 다섯 번째 고점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금 좀 깝깝한 시간을 좀 보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저는 약간 좀 지금까지 좀 불안했는데, 야 이거 시장이 이게 별것도 아닌 재료로 자꾸 짜불짜불 하락해갖고 이게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어제 일단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거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어제 양봉을 바탕으로 해서 해보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저의 의견일 뿐이고, 오늘 밤에 일단 별 생각 없이 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연속적으로 또 올라와야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는 거지, 또 오늘 밤에 또 비리비리 해갖고 옆으로 기어버리면 계속 또 하락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간 뭐 지금 애매합니다. 특별히 이슈도 없는 가운데 뭐 어차피 통화정책 진행될 거, 통화정책 경로 전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50bp 올릴 거고, 기준금리는 테이퍼링 실시할 거고,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빡세게 테이퍼링 실시할 건데, 근데 그죠? 어쨌든 통화정책 다 경로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무슨, 하여튼 자꾸 말이 꼬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빅스 하나만 보고 참 넘어갈게요. 빅스 같은 경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난번에 빅스가 올랐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번에 어쨌든 상승 추세를 갖고 이렇게 잘 만들었죠. 여기 이거 빅스가 예전과 달리, 빅스가 예전에는 이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항상 오르면. 근데 빅스가 예전에는, 아니, 빅스가 이번 3월 달에는 어떻게 올랐냐, 짜불짜불 올랐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차분하게 하락을, 이거 덕분에 시장이 차분하게 잘 하락을 이어나갔어요. 이번에도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그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밤쯤에 흐름을 좀 지켜보면 이 빅스가 지난번 이때처럼 이게 지저분하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아예 이제 오늘 죽으면서 다시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또 다른 고점을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것들이 오늘 밤에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빅스 지수 관점으로 한번 시장을 좀 지켜봤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렸고요. 자,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갈게요. 뭐 다른 거 다 봤죠. 한국은 그 정말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매일매일 상식적으로만 움직이라는 법은 없어요. 저그들 마음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어제 나스닥이 2% 올랐으니까 오늘 한국도 오르겠다 싶은 생각을 하기 쉽죠. 근데 아무튼 한국은 뭐예요? 한국 지금 만기일이죠.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옵션 만기일 전에 어제 너무 좀 과도한 시세를 주긴 했죠. 오늘도 콜 대박이 났으면은 그 옵션 시장에서 좀 무슨 문제가 좀 날 수가 있는 거겠죠. 아무튼 어제 살을 통통하게 찌워놨던 콜 옵션은 오늘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어이없는 외가 콜 옵션들은 좀 많이 좀 아마 다칠 거예요. 그죠? 아무튼 오늘 만기일인데요. 그 사실상 이제 어제 원웨이 시세를 줬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제 별 재미없이 그냥 뭐 프리미엄이나 콜도 죽이고 풋도 죽이고 하는 그런 재미없는 그런 날이 그냥 될 것 같고요. 아무튼간 지금 옵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358.5 대략적으로 요 자리에 있는 어떤 저항 테스트,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마감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음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하는 거 보면은 뭐 숏 포지션을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 숟가락 얹으시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왜냐, 지금은 저항 테스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장중에 또 급등해갖고 또 이거 돌파 한착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시면, 돌파 한착 안 할 거 알면은 장중에 움직이면 되겠지만, 난 모른다 그러면 장 막판 할 때쯤, 장 마감할 때쯤 오셔가지고 여기 한 숟가락 얹으시면 되겠죠. 아무튼 저항이 여기 있네요. 그죠? 저항을 여기에 지금, 저항이 여기에 있고 그 저항을 의식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아마 다들 그럴걸요. 코스피 지수뿐만이 아니고 다 그럴 겁니다. 삼성전자도 어때요? 여기 어딘가에 그 전저점이라는 그런 중요한 저항이 있었죠. 68,700원짜리쯤 될 텐데 그 자리 저항 테스트 할 거예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한국 증시는 어제의 급등이 오히려 어제의 급등이 반등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뭐 해야 되겠어요? 여기 1295나 1300에 있는 어떤 저항 다시 한번 테스트 하겠고요. 그죠? 원달러 환율은 1225원 지지력 테스트 다시 한번 하겠죠?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 달러하고 금리가 확실히 좀 최근에 급하게 움직였어요. 달러하고 금리가 최근에 급하게 움직이면서 뭐 코스피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좀 하락 추세를 좀 강하게 좀 이어나가긴 했는데, 아무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시장의 하락을 이끌던 달러와 금리의 강세가 만약에 이제 저의 생각대로 진짜 조정으로 이어진다면은, 뭐 조정으로 이어지거나 뭐 아니면 뭐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하락을 했던 주식시장은 일부 숨통을 좀 돌릴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튼 한번 잘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하여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